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영민 편 향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향수입니다. 향수가 제목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리움의 정서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움은 그리움인데 무엇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래, 자유시, 서정시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성격에 향토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시를 썼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사적이다 라는 것은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감각적으로, 이때 감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심상, 이미지를 사용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여러 가지 심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재는 당연히 고향이고요. 주제 보시면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움이 뭐야? 화자의 주된 정서라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회상이라고 했으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과거의 고향의 모습을 그려본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다음 특징에 보면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구사한다라고 했으니까 향토적 소재들이 사용된 부분과 거기에 시어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조금 전에 했죠. 고향의 정경은 바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묘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후렴구가 뭐죠? 동일한 내용이 시의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후렴구라고 하죠. 후렴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말이 길죠? 그냥 주제가 화자의 정서와 같다고요. 화자의 정서는 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향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떠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이게 출제 100%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울음을 우는 곳. 이게 뭐라고요? 고향의 모습이라고요. 고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겁니다. 차마 꿈속에선들 잊힌다. 무엇이요? 잊히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무엇이요? 고향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정서? 그리움의 정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의문형이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문형을 사용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강조하면서 드러내었습니다. 어떠한 표현 방법일까요? 서리법이죠. 자,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랑 뭘 찾아야 되냐면 고향의 모습을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다라는 거죠. 벌은 벌판입니다. 저 벌판에 실개천이, 개천이 흘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세요. 지줄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개천이 흘러갈 때 소리가 들릴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이 지줄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의인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얼룩배기 황소가
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황소의 울음은 여러분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심상요? 청각적 심상이죠. 심상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이미지와 관련된 표현 방법이 나오면 반드시 학교에서 이거 수업할 겁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표현을 수업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들었습니까? 두 가지 심상이 동시에 사용된 것,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이해해야 하느냐?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전이가 뭡니까? 옮아간다라는 거죠. 즉 감각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예를 제가 들어 드릴게요. 푸른 종소리라는 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소리는 어떤 감각이죠? 청각이잖아요. 그럼 이건 청각적 심상인가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푸른이잖아요. 종소리를 표현하는데 그것을 푸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다고요.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어디로 옮아가고 있는 겁니까? 시각적 심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감각의 전이라고 하고 이를 공식적인 용어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00% 출제됩니다. 그럼 본문으로 갑니다. 자, 다시요. 이 울음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런데 이 황소의 울음을 어떠한 표현 방식을 더 사용했느냐? 근빛 게으른 울음이라고요. 근빛은 뭘 드러내는데요? 시각적 심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각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청각적 심상에서 금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감각이 전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합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시 속에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100% 출제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시에는 향토적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했죠. 시골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시어를 찾아보자고요. 여기에 실개천. 물론 아파트 단지에 인공 개천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학 속에서 개천은요, 도시의 개천이 아니라 시골에 그 흐르는 개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 도시에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개천과 얼룩배기 황소는 바로 향토적 소재로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고향의 모습이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 방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랬죠? 그곳이 어디라고요? 고향이라고요. 역시 여기까지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히지 않는다 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어떤 방법으로요? 설의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요. 다음 년부터는 이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향의 모습을 과연 어떠한 표현 방법과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지 보겠습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적 없을 거예요. 화로. 제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 보일러를 뭘 썼냐? 나무를 뗐다고요. 그러니까 초저녁, 이제 저녁이 되어갈 쯤 한 4시, 5시쯤에 밥을 합니다.
그때 보일러가 가동되는데 어떤 보일러냐? 나무를 뗀다고요. 나무를 떼고 벌건 숯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큰 쇠 그릇에 담아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질화로.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라는 것. 5시쯤 되면 새빨간 숯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식어지겠죠. 점점점 재가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러면 재가 식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시간의 경과요. 밤이 깊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시적 화자는 소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구체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소리니까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청각적 이미지죠. 그런데 이 청각적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말을 달리고 라면서 표현했으니까 말이 달리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무엇이 드러납니까? 청각에서 시각으로 그 감각이 옮아가는 거죠. 여기에서도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열부졸음에 겨우신 늙은 아버지가 시적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요?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이 깊어졌으니까 낮에 농사일 하시던 아버지가 피곤해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모습을 떠올려 놨다고요. 이 역시 고향의 한 부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질화로, 집베개 네온 박스 쳐놨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화로 있는 사람 있어요? 불납니다.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집베개, 베개는 많죠. 근데 지프로 만든 베개는 없어요. 이거는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 어디라고요? 고향이라고요. 그게 잊히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입니다. 시적 화자의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적 화자의 어린 시절 뭐 했느냐, 고향에서 뭘 했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고요. 근데 실제 화살을 빵 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 해석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하늘은요, 문학 속에서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상, 꿈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 시적 화자가 이상과 꿈을 뭐 했다? 동경하고 자랐다라는 거죠. 즉 어린 시절에 꿈을 꾸며 시골에서 놀면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화살을 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이거는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에 한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풀밭에서 막 뛰고 놀았다고요. 시골 가면 천지가 다 풀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함추름 휘적셨다. 풀을 막 이렇게 휘적셨다. 어떤 심상이 사용됐을까요? 촉각이죠. 놀던 모습이에요. 꿈을 꾸고 놀던 모습을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파란 하늘빛 했으니까 이 파란은 시적 호용이라는 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원래 파란인데 문법적으로 어겨버렸죠. 시적 효과를 위해서. 근데 파란 하늘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이라고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고향이라고요. 고향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인물들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 해석하실 때 이거 반드시 이삭을 줍던 곳, 이거를 안에 여기만 연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린 누이와 사철 발벗은 아니에요. 발벗은 아내가 함께 이삭을 줍던 곳이 고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린 누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느냐? 어린 누이의 모습입니다. 검은 귀밑머리, 머리가 길다. 여인들 머리 길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은 귀밑머리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느냐? 춤추는 밤 물결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해서 뭐뭐 같은. 그러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양, 뭐뭐 같은, 뭐뭐 같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비유법. 그 중에서도 직유법이라고 하죠. 직유법을 사용해서 어린 누이를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귀밑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의 모습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검은 귀밑머리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평범한, 그냥 평범한 사철 발벗은 아내예요. 이때 발을 벗었다는 건 집구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집 안에만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계속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동에 지쳐 잠든 노동에 쩐 아내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하는, 노동하는 평범한 아내라고요. 시골에서 여자들도 전부 다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내, 그 아내가 뭐 따가운 햇살을 등지고, 그러니까 들에서 이렇게 쭈그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던 곳 했잖아요. 그러면 따가운 햇살은 직접 피부에 닿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심상은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죠. 이러한 고향이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집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거기가 어딘데요? 고향이라고요. 거기가 잊히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고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섞은별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기다, 성금별 이런 말로 취한하시면 됩니다. 별이 완벽했다가 날이 밝으니까 어떻게 점점 사라지는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금별, 섞은별 자체가 뭘 드러냅니까?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별이 발이 있냐고요? 없어요. 사람이나 동물은 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알 수 있느냐면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있고요. 생물이 아닌 것을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발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지요. 사람 이외의 동물. 그러니까 섞은별이 발을 옮긴다는 것은 별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양한 자습서에서 여기에 대한 표현 방법을 대부분 다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끼워 맞춰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 출제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변화 언제겠습니까? 새벽이요. 새벽이 다 된 겁니다. 서리 까마귀 우짖고 지나는 초라한 지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붕은 지붕인데 서리 까마귀가 우짖고 지난다. 우짖는다라는 것은 까마귀에서 울고 짖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초라한 지붕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누구의 초라한 지붕이겠습니까? 시적 화자의 집의 지붕이 되겠죠. 그러면 시적 화자의 처지는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가난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가난했던 화자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라한 지붕이니까 지붕은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심상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흐린 불빛에 그 지붕 아래에서 흐린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지붕이라는 것은 가난한 삶을 상징했기 때문에 밝은 형광등을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흐린 불빛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도란도란 거렸다고요. 어디에서? 초라한 지붕 아래에서. 누가요? 가족들이요. 그러면 이 도란도란에 드러나는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정서입니까? 긍정적인 정서입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까? 도란도란의 모습이 뭡니까? 이렇게 둘러앉아 얘기한다고요. 가족들이. 그러면 가족들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까? 행복한 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즉 초라한 지붕 아래서 도란도란 거린다는 것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화자와 화자의 가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표현 방법, 흐린 불빛이라고 했으니까 뭐 시각적 심상이죠. 그 다음에 도란도란은 이야기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각적 심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향수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하면은 매연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후렴구에 반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고향의 모습 보세요. 매연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향의 모습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의 한 부분의 모습을 사진을 잘라서 병렬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향의 각 부분의 다양한 모습을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보기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는 운율이잖아요. 운율. 반복이 중요하죠. 그럼 무엇이 반복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칠리야. 얘는 반복되고 있는 거죠. 후렴구를 일단 반복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는 곳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던 곳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던 곳 되어 있죠. 는 곳. 매연이 는 곳 혹은 던 곳으로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에서 반복된 것은 후렴구와 일정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100% 정답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100% 문제 나옵니다. 100%요.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실제 표현했다는 겁니다. 얼룩배기 향소, 파란 하늘,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석금별, 흐릿한 불빛은 전부 다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만 딱 하면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이 된다고요. 눈에 보이듯이 표현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귀에 들리듯이요. 그러니까 이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고 도란도란 거리는 시어를 읽으면 귀에 실제 들리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은 피부에 닿아 있는 거죠. 함추름 시적시던 따가운 햇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확률 100%입니다. 뭐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에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감각적 심상을 학교에 따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시는 분이 실제 존재합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면, 자, 울음, 청각이죠. 금빛, 시각이죠. 청각의 시각화로 감각의 전이가 이렇게 됐죠. 소리, 청각이죠. 말을 달리고 시각이죠.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었죠. 즉 공감각적 심상과 관련된 시행들을 놔두고 여기서 여기로 전이된 공감각적 심상을 찾으라는 의도로 문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전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그곳이 차마 꿈의 이틸리아의 반복입니다. 이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시전체의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동일한 일체, 동일한 시행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런 효과를 준다라고요. 그 다음에 매 연이 끝나고 고정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 연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연 구분, 운율을 형성하죠. 반복의 기본은 운율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 강조죠. 여기서 드러난 정서는 이미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예요. 그 다음에 외부의 정경과 화자의 내면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정경은 외부의 모습이죠. 고향의 모습이라고요. 맨 처음에 고향의 모습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화자의 내면, 그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그냥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향수 살펴봤습니다.